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관성 질량 GD의 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관성 질량 GD의 제곱이 무엇이냐?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GD의 제곱은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운동을 행하는 기계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지 상태의 물체를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속도로 가속할 때 무거운 물체이거나 회전축에서 반경이 크고 긴 물체는 커다란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형상과 질량에 따라 고유한 수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GD의 제곱 플라이 휠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관성 모멘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키가 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속도로 가속할 때 요거하고 이제 회전축에서 반경이 크고 긴 물체거나 또는 무거운 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그거일수록 관성 질량 GD의 제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렇게 받아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성 질량 GD의 제곱을 구하는 그 공식들이 쭉 있는데요. 요런 조건일 때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빨갛게 하는 거 이제 오늘 요거를 좀 사용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를 칠해놨고요. 이거는 중실 원축, 손이 꽉 차 있는 원축인데 원통인데 거기에 회전축이 그거 센터에 있을 때, 요럴 때는 GD의 제곱은 2분의 1 WD의 제곱. 여기서 W라는 거 요거의 무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터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단위가. 그러면 D가 있죠. D는 요거의 지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관성 모멘트, 이너샤라고 하죠. 이제 이 앞에서 보면 관성 질량이 있고 이제 관성 모멘트 있는데 관성 모멘트는 동일한 이제 원통에 중심에 회전축이 있고 이제 요거에 반경이 있고 요거에 질량이 있는데 아까는 이제 무게로 했는데요. 요거는 질량으로 하면 됩니다. 2분의 1 mr의 제곱. 아까는 2분의 1 wd의 제곱이었죠. 요거는 이제 2분의 1 m 질량의 r 반경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관성 질량 GD의 제곱하고 관성 모멘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그 GD의 제곱이라는 게 이너샤 관성 모멘트에다가 중력 가속도에 4배를 해주면 그게 GD의 제곱하고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력 가속도는 뭐 그 단위마다 좀 변화하면 되겠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9.8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고 이걸 센티미터로 가면 980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힘에다가 거리에다가 시간에 제곱한 게 이제 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 펄스 센티미터 세크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관성 질량 GD의 제곱은 킬로그램 메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뭔가 힘 그리고 거리의 제곱 단위가 그렇게 됩니다. 이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메터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네, 확인하셨고요.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과제로다 이러한 기구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 회전체가 돌면서 뭐 무언가를 끌어주거나 뭐 할 때를 뭐 대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회전체에 이럴 때 발생하는 이 회전체의 관성 질량하고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이 모타가 초기에 선정한 그 모타의 용량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타가 있고요. 그거에 이제 감속기가 있고 그 동력을 서로 연결해주는 커플링이 있고요. 그리고 요 회전체는 양쪽에 이제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고 이 회전체 전체의 무게는 50kg 펄스입니다. 요거 이제 단면을 보시면 요게 이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전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은 0.1m, 센치라면 10cm가 되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럴 때, 여러 조건일 때, 질량 관성하고, 질량 관성과 GD 제곱하고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관계식이 있죠,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되는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요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순서는 회전 토크로 계산해서 이제 모터의 용량을 먼저 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GD의 제곱 계산해서 이제 이차 용량 계산한 이 모터의 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보다 초기에 선정한 모터의 기준이 되는 하드록상의 이제 관성 2차 모멘트, 관성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가 질량 관성 GD의 제곱이 작으면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이제 더 높게 나오면 또 이제 모델을 키워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의 용량부터 계산하겠습니다. 뭐 우선 모터의 용량에 보면 여기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감속비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감속비가 얼마로 해야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그 RPM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속도라는 거는 속도 V는 60분의 파이 dn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근데 거기에서 n만 빼면 파이 d분의 60V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60 곱하기 속도 1666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앞에서 보셨죠? 보실게요. 그러면 앞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여기 아니죠. 자, 1666 메타 퍼 세크 그리고 파이 d는 여기가 이제 r이 0.2니까 2가 되지 0.2m가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200cm 아니 20cm죠. 20cm인데 밀리미터를 하니까 200mm. 그래서 159 rpm 되겠습니다. 요거 모타의 전격 rpm이 2000 rpm이라고 했으니까 2000 나누기 159면 12.5가 되거든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감속기 12.5짜리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감속비는 12.5 이하로 이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10. 그 속도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 작은 감속기를 써야지만 그 속도가 이상의 속도가 나오니까 작은 감속비로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기준에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토크라는 거는 심 곱하기 반경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이라는 거는 또 뮤 W 무게에다가 마찰계수를 곱해준 거고요. 거기다 이제 반지름이니까 마찰계수는 앞에서 했을 때 안 나왔네요. 그럼 0.1로 하겠습니다. 0.1 곱하기 무게 50kg 곱하기 반경 0.1. 여기서의 단위는 이제 메타죠. 다 메타를 했죠. 그러면 0.5kg 펄스 메타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t는 974 곱하기 n분의 h라는 요식 앞에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거는 공식입니다. 이제 뭐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이제 974일 때는 킬로그램 폴스 메타라고 했고요. 97400이면 킬로그램 폴스 센티미터라고 그랬었죠.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가 이제 9740과 N분의 H 킬로와트인데 이거 앞에서 구한 T 토크 그 토크 여기 있죠? 5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H만 빼고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효율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효율은 다 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974분의 T 토크 0.5 그리고 회전수는 200. 여기서 왜 200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 모터의 전격 RPM은 2000 RPM인데 감속비를 10으로 했으니까 나누기 10 해주면 20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102kW, 102W, 약 102W면 얘를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돌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얘가 회전해서 관성이 생겨서 도는데 얘를 이제 모달을 세우고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관성에 이제 얘가 부합을 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 용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이걸로는 안 돼서 돌릴 수는 있지만 이제 세우지는 못해 갖고 이제 그런 거를 모터를 키워야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그 GD의 제곱을 계산을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심 원층일 때 GD의 제곱은 2분의 1 WD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다 공식에 넣을게요. 그냥 2분의 1 W 50kg 곱하기 T 0.2 여기 다 미터입니다. 이제 이걸 계산하면 1kg 펄스 메타의 제곱. 그래서 모타 측 환상 GD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그 이는 뭐냐요? 여기서 있는 거를 감속기를 통해서 모터 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 감속기의 감속비까지 감안해서 GD의 제곱을 환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감속비가 10이었잖아요. 그죠? 그 GD의 제곱 곱하기 감속비분의 1의 가로를 제곱한 거랑 이제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0.01kg 폴스 메터의 제곱. 근데 카탈로그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폴스 메터의 제곱이 기준 단위로 돼 있어요. 그 단위를 바꿔보면 요거를 하나, 둘, 셋, 넷이 되죠. 그죠? 그럼 100이 앞으로 빠지면서 뒤에가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관성 모멘트 보면 여기에 표준이 되는 게 그 단위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제 보시면 우선은 저관성인 그 서브모타를 볼게요. 서브모타 미쯔비시 J4 시리즈 같은 경우는 HG KR 시리즈가 저관성이고요. 그다음에 HG SR 시리즈가 중관성입니다. 그래서 저관성부터 확인해 볼게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감속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들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SR 타입 같은 경우는 중관성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제 아니, 쉽진 않은 게 아니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KR 볼게요. 이제 아까 그 100이었잖아요. 이제 자 100이면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밑에 보면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 B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 15배, 24배, 22배, 15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저희가 구한 게 100이잖아요. 100이면 15배면 10으로 나눠줘서 그 값을 비교해 보면 되고 24면 100을 24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제 요 나온 값을 여기 나온 요거로 나눠진 값이에요. 그럼 15배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5배. 다 15, 여기 15배 15 보겠습니다. 여기 73이면 700W거든요. 700W에 3000r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보면 100 나누기 75는 6.7이에요. 6.7. 그러면 여기 쫙 보시면 표준 전자불의 표준이 되는 게 0.45, 0.07, 0.02, 0.3, 1.6. 6.7이 넘어가는 게 없죠. 다 6.6보다 작죠. 그럼 못 씁니다. 자, 그럼 SR 중간성 쪽으로 가볼게요. 6.7이 넘는 게 있는지. 자, 6.7 보십시오. 처음부터 넘네요,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00W거든요. 자, 여기는 700W인데도 저관성이기 때문에 관성이 1.26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중관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7.26이에요. 7.26이면 6.7보다 큽니까? 크죠. 그럼 이거부터 사용이 가능한 게 이거 사용해도 되고 이거 사용해도 되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아까 저희가 해봤을 때 처음에 계산해봤을 때 보시면 토크루다 계산한 값이 해서 한게 102와트 이상 되면 이 회전체를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관성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관성이 견지해서까지 해보니까 102와트로는 안 된다. 500와트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500와트의 중관성인 서브모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다가 내가 어느 정지 포인트에서 딱 정지를 해줘야 되는데 정지를 못하고
슬립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 질량 관성 GD의 제곱과 관성 모멘트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자, 다음은 저희가 그 앞에서 얘기한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자, 요거를 계산하면 2분의 mr의 제곱이라 그랬죠? m 질량이죠? 그 다음에 r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요 질량이 아니고 무게로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요? 무게 w라는 거는 m 질량 곱하기 g 가속도 중력 가속도잖아요, 이제. 그죠? 그 m만 나누고 넘어가면 w가 위로 가고 w 위로 갔습니다. 그 g가 밑으로 왔죠, 그죠? 그럼 2g분의 w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 곱하기 센티미터로 단위로다 중력가속 바꿀게요. 980분의 50 무게 50 곱하기 r 반지름 아까 10cm라 그랬죠? 10cm는 반지름이었죠? 거기에 제곱해 주면 되죠. 아까는 20으로 한 게 지름으로 했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WD의 제곱이었으니까 지름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5kg 벌스 센티메타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까처럼 또 모타축 환산으로 해볼게요.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계산한 거 관성 모멘트 JL에다가 가로에 i분의 1 감속 b분의 1의 가로 밖에 제곱 요거하고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그냥 2.5 넣으면 내가 오고요. 요거 감속비 10이니까 10분의 1의 가로 밖에 제곱 요 계산하면 0.0255kg per cm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공식 이거로다가 한 거하고 이 공식으로 한 거 계산을 해서 거기에 중력가스도 곱하고 4배를 해주면 앞에서 계산한 요거로 계산한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요 관계식에 의하면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9.8 아까 여기서는 이제 센티미터였는데 이제 메타를 바꾸면 0.01이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0.0000255 되겠죠? 이제 곱하기 해서 요거를 풀이해 보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폴스 메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앞에 GD의 제곱 이게 아니고 요 식으로 계산한 거는 얼마였어요, 이제. 자, 보십시오.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폴스 메터의 제곱 똑같죠? 그래서 요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GD의 제곱을 계산하든 관성 모멘트 J를 계산하든 결과되는 둘의 관계식을 통해 변환할 수 있어요, 서로 이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글을 통해서 카탈로그상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거 이상이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뭐 되게 느려요. 이제 뭐 이게 이동하는데 되게 느려. 이게 천천히 회전하는 회전체라든지 아니면 천천히 이동하는 뭐 셔틀이라도 마시려나 모르겠지만 뭐 트레버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저런 구동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뭐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계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기존 토크로 계산한 거 그 이하로 나오겠죠.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회전체가 크거나 또는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빨리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검증이 필요한 거지 천천히 도는 건 검증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해서 60대까지 기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짝짝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설명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설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구였을까요? 네, 기설계 아저씨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디의 제곱 R은 뭡니까? 이거 R 오타입니다. 이제
자, 그럼 다음에는 또 오타 빼고 한번 충실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